안녕하세요 여러분. 1번 카드 리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연애적 사건이 펼쳐질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 연애적 사건 속에는 여러분이랑 상대방이 있겠죠? 그 상대방은 어떠한 속마음을 가지고 있을지까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멀어요. 뭔가 멀어. 너무 멀고 그러니까 이 서로 간의 마음만큼은 너무 확실하거든요. 진짜 한쪽만 누가 좋아한다. 누구 한쪽만 좋아한다. 이게 아니라 서로가 똑같은 마음의 크기로 똑같은 감정으로 서로를 원하고 또 대화도 잘 통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있을 때는 문제될 게 전혀 없고 그냥 이 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뭔가 멀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여기 아미라 카드에서도 이런 게 나오기도 했고 3 완즈 카드가 있기도 하고 이 사람의 속마음 카드가 너무 좋아서 약간 안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에까지만 봤을 때는 그리고 또 여러분이 뽑아두신 이 메인 카드를 봤을 때도 뭔가 위험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불안감을 완전히 잠재워줄 수 있는 게 이 사람의 속마음이거든요. 진짜 그 정도로 이 사람은 나는 이 사람을 지킬 자신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뭔가 둘 사이에서는 다른 게 문제될 게 아니라 외부적인 상황이 약간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뭔가 제 느낌상 이분을 새로 만난다라기보다는 이미 알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이미 알고 있는데 아직 마음을 확인을 못하신 상황이라고 해도 발전이 있다고 하거든요. 발전이 있는데 뭔가 쉽사리 내가 이렇게 연애를 한다는 걸 공개를 못한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서로 마음을 드러내기까지는 장애물이 많아서 약간 답답함을 많이 느끼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 답답함을 느끼는 동안에 카드들이 약간은 힘든 카드들이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다 이게 아니라 떨어져 있는 게 너무 아쉬워서 그래요. 그냥 이 시간이 너무 아깝다. 나는 같이 있으면 이렇게나 좋은데 내가 자꾸만 만나다가 멀어져야 되고 어쩔 수 없이 환경 때문에 멀어져야 되고 이게 너무 속상해. 이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만 마음을 굳게 먹는다면 이 관계가 상황이 완전히 편안하다, 평탄하다라고는 할 순 없지만 잘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상황이 어떻든 이 사람의 마음이 너무 확고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을 가져야겠다 이런 소유욕만 불타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너무 소중하다. 여러분 같은 사람이 없다. 라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지키려고 할 것 같아요. 이 사랑을. 그리고 굉장히 파워가 넘치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이 사람이 여러분의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에 대한 신뢰도 두텁고 여러분이 내 사람이라는 그런 직감 같은 것도 느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더 이상
내가 나중에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인지 솔직히 이것도 외부적 상황이 좋지 않다는 타워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상황이 안 좋다. 이거를 이 사람도 알아요. 그냥 아무 뭔가 철없이 그냥 상황이 어떻든 난 그냥 네가 좋으니까 같이 갈래 이게 아니라 이 사람도 현실적인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좋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랑을 지키고 싶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할 것이다. 어쩌면 지금 현재도 그러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미 알고 있는 분이라면. 이 생각과 마음이 근데 쉽게 사그라들진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명확하게 말씀드려야 될 거는 외부적인 상황이 정말 쉽지만 않아요. 그러니까 장거리일 수도 있고, 그냥 툭 까놓고 이야기하면서, 툭 까놓고 연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내가 보고 싶을 때 당장 볼 수 있는 사이가 아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너무 힘든데, 여기에 또 신경 쓰이는 카드가 있죠. 가십 카드가 있고, 여러분이 뽑아주신 이 카드도 뭔가 주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같은 의미의 카드가 2장 이상이 나오면 약간은 그 힘이 커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상황도 상황인데 사람들이 뭔가 여러분 사이를 질투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혹은 눈치를 채고 야, 너네 그렇게까지 힘들게 연애할 필요가 있어? 세상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굳이 너네가 그렇게 만나야 돼?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야 둘이서 마음만 아주 강하다면 충분히 타개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러한 방해물이 두 분 사이의 사랑을 더 돈독하게 만들 수 있는 장치가 되어줄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의 가십? 이게 왜 생기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왠지 모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요인도 있지만 두 분 중 한 분이 아주 인기인이거나 아니면 둘 다 인기인이라서 서로의 사랑을 시기하거나 아니면 내가 얘를 미리 점 찍어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이 사람을 점 찍어놨는데 주위에 경쟁자가 많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 입장에서 여러분은 점 찍어놨는데 여러분이 되게 인기인으로 보이거나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보이고 제 느낌상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기인인 사람을 좋아하게 된다. 근데 그 인기인인 사람이 뭔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날 좋아하게 됐다. 그래서 나는 물론 그 만났을 때는 너무 꿈 같고 황홀하고 좋지만 그 의심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으니까 그게 너무 겁나시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은 진짜 뭔가 의심의 여지가 없거든요. 여러분에 대한 의심을 하나도 하지 않고 이 사랑에 대한 의심도 하지 않는데 이러한 카드들이 나왔다는 건 뭔가 여러분이 믿기지 않아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내가 이런 사람이랑 친할 수 있다고? 내가 이런 사람이랑 과연 연애까지 할 수 있을까? 이 사람 눈에 내가 찰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과분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과분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이 좋대요. 너무 좋고 뭐 주위 상황이 어떻든 여러분을 만나고 싶고 이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고 하다는 걸 보면 여러분도 분명히 뒤처지거나 그럴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고 주위 상황이 어떻든 주위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경쟁자가 얼마나 많든 그런 걸 별로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한 번 발전하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해서 발전하고 저번에 봤다가 이번에 보면 뭔가 조금 더 성장해 있거나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저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하면서 당연히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근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진짜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감정의 크기로 서로를 좋아하고 이 관계를 원한다 라고 말했듯이 이 사람도 끌려해요. 근데 그렇게 사랑이나 뭐 이렇게 끌리는 거에 있어서는 그런 조건이 아예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저는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뭔가 제 느낌상 그냥 여러분이 자신이 없을 뿐이지 이 사람과 비슷할 것 같지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아니에요. 진짜 제가 훨씬 훨씬 부족해요."라고 하신다고 해도 이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뭐 격차라든지 뭔가 수준이라든지 이런 게 신경 쓰이지 않는다. 주위의 말도 신경 쓰이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조건 다 신경 쓰이지 않고 나는 어쨌든 이 사랑을 이어가고 싶으니까 이런 마음이 아주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의심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당연히 그리울 순 있겠죠. 떨어져 있는 순간 동안 이렇게 만나 있을 때 너무 좋았으니까 그리울 순 있겠지만 이 카드들이 전부 혼자서 쓸쓸해하고 이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괜찮나?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느낌의 카드인데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약간의 마인드를 바꾸기만 한다면 이렇게 힘들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좀 답답하고 갑갑한 순간들이 있지만 막상 만나고 나면 또 괜찮아지니까. 기다리는 건 좋고 그리워하는 건 좋지만 부정적인 생각은 안 해도 괜찮다. 상대방이 이렇게 마음이 굳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카드를 보고 어느 정도 맞는 것 같다라고 하신다면 이런 게 절대로 신경이 안 쓰이는 거는 어렵겠죠? 주위 환경도 그렇고 이 사람들의 말들이나 그런 뭔가 채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너무 여러분을 불안하게 할 거란 건 알겠지만 조금씩이나마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보는 게 어떨까? 이 사람을 믿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니까 이 사람이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릴 거야 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여러분을 진짜 허물없이 티 없이 좋아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의심되니까 만났을 때 그 사랑만을 느낄 수 없고 이렇게 좋은데 헤어지면 이제 또 내가 또 불안하겠지? 어떡하지? 이렇게 뭔가 마음을 약간은 틀린 방향으로 쏟는 게 너무 아쉽기 때문에 약간은 그냥 오히려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모습만 믿고 그게 다 전부 진실이니까 그거를 꼭 믿으시고 그냥 다 즐기시고 아무리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연락할 수 있잖아요. 그 순간 즐겁게 즐기시고 최대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약간 불안한 감정이 막 솟아오른다라고 하신다면 최대한 그 생각을 이어나가지 마시고 일을 하신다거나 취미를 하신다거나 내가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이 사람을 만나면 딱 씻겨져 내려갈 생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막 애달치 마시고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것을 하면서 여러분도 이 사람처럼 계속 성장해 나가고 하다 보면 이러한 불안감은 약간 녹아 내려가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내 스스로 더 당당해지고 자신감 있어지면 주위 사람들이 뭐 저래도 쟤 눈엔 나밖에 안 보일걸?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 카드들은 솔직히 말해서 긍정적이다라고 말할 순 없지만 상대방의 마음이 너무나도 확고하고 여러분이 충분히 마인드만 바꾸면 이 상황의 답답함을 해소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카드들을 굳이 막 밝은 쪽으로 해석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희망적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제 리딩 한번 믿어보시고 저희 이야기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는 우놀로지 카드를 뽑아보도록 할게요. 뭔가 여러분이 나는 이 사람이랑 오래 갈 수 없을 것 같아. 왜냐면 이렇게 자주 만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내가 연애하는 거를 드러내서 남들이 눈독 들이지 못하게 할 수도 없고 무엇보다 저 사람이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 날 떠날 것 같아. 이런 자신 없는 생각이 든다고 해도 이 사람을 포기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위험을 감수해라. 나아가라. 이런 식으로 저한테는 보이고 이렇게 나온 이유가 이 사람이 너무 확실해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 사람의 속마음이 너무 단단하게 이거를 기반에 바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이 너무 대단해서 이런 불안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확실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굳이 마다할 필요가 있을까? 굳이 내 두려움 때문에 밀어낼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너무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분의 내면의 힘이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여러분이 마음만 굳게 먹으면 이어나갈 수 있어요. 문제될 게 딱히 없어요. 뭐 솔직히 말하면 문제될 건 많지만 충분히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음을 좀 약간, 그니까 뭔가 자신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굳이 여러분이 이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못났어, 내가 부족해,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을 뺏길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제가 이 말을 많이 하는 걸 보면. 근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여러분은 이미 가진 것이 충분하고, 진짜 이 사람과 비교를 해서 그렇지 여러분만 놓고 보면 절대 어딘가 빠지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게 좀 웬만하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이 사랑을 좀 즐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카드들, 이 무놀로지 카드도 여러분을 그냥 전반적으로 응원해요. 그냥 즐겨. 이렇게 좋은 사람이 널 좋아하는데 그냥 그 마음을 즐기면 안 돼? 왜 그렇게 불안감에 떨면서 못 믿고 의심하고 그렇게 하는 거야? 나 같으면 그냥 좋아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런 말을 전하고 싶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마지막 카드에서는 사인을 기다리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딱히 뭔가를 하지 않아도 확실한 무언가를 줄 거예요. 여기 나비 카드가 굉장히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변화, 이 관계, 애매하잖아요, 지금? 이 관계를 확실하게 만들 만한 사인을 명확하게 전달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즐겨라. 이 사람이 나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으면 이 사람의 속마음을 너무 막 궁금해하면서 이 사람의 행동의 의미 이런 거를 파고든다기보다는 그냥 직감적으로 알잖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그냥 하는 게 아니구나. 그냥 나한테 호감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구나. 시간과 돈을 쏟은 이유는 나한테 관심이 있어서겠지 라고 약간은 뻔뻔할 수도 있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즐기셨으면 좋겠다. 재밌게 그냥 가볍게 그 사랑을 느끼시면서 이 사람이 명확한 사인을 줄 때까지 기다려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 가지 플러스로는 이 사람이 사인을 주기까지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한다거나 오히려 피한다거나 하지 마시고 그냥 솔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너한테 호감이 있다. 나도 너 같은 사람 처음 보는데 너무 신기하다. 좋다. 같이 이야기하는 거, 대화가 잘 통해서 너무 좋다. 이런 식의 이야기만 해도 혼자서 이렇게 애다를 시간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이 사람도 사람이다 보니까 확신이 필요한데, 여러분들 쪽에서 약간의 그런 시그널만 보낸다면 이 사람이 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치고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걱정이 앞서는 스프레드였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의 속마음 덕분에 저도 편안하게 리딩을 할 수 있었고요. 조언 카드도 전부 여러분에게 이 사랑을 응원하는 이야기로 나왔으니까 웬만하면 포기하지 마시고 복을 걷어차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준비한 리딩 여기까지고요. 저를 조금 더 자주 뵙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채널 멤버십 가입하셔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우리.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카드 리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만간 여러분들에게 있을 연애적 사건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펼쳐지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연애적 사건에는 여러분도 계시고 상대방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지에 대해서 카드를 뽑아봤는데, 진짜 놀라울 정도로 후안즈 카드가 모든 이 타로 카드 덱에서 나왔거든요. 2개만 나와도 저는 그 의미가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3가지에서 나왔다는 거, 전부에서 나왔다는 건 이 포 완즈 카드 자체가 뭔가 여러분들의 근간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앞으로 있을 일들의 근간 같은데, 일단 타로 카드를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연애운에서 포완즈 카드는 정말 좋은 카드거든요. 그 뭐랄까, 안정감이라든지 그런 따스함?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것이 갖춰진 상태는 아니지만 그 관계의 초석을 다지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는 카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너무 명확하게 뉴 러브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과 만나게 되는 건데, 여기 포한즈 카드가 3개 있고 텐컵스, 펜타클 카드까지 나온 걸 봐서는
둘이서 좋은데? 뭔가 첫눈에 반한다까진 아니지만 뭔가 그런 느낌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뭔가 믿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쪽에서 약간 결정을 안 하는 느낌? 결정을 안 하는 느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자체도 솔직히 말하면 막 '나 연애하고 싶어. 미치겠어. 난 연애를 해야만 해.' 이렇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이 리딩을 보는 것 자체도 뭐 '연애적인 사건이 있으면 재밌겠지?' 하니까 보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연애를 하고 싶을 순 있는데 그게 너무 절실해 가지고 막 '갈망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저한테는 보여져요. 그냥 친구랑 있는 거 즐겁고 내가 지금 내 일 하는 것도 굉장히 바쁘고 그런 거에서 성취감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뭐 만족감을 어느 정도 얻으니까 '연애는 약간 플러스 알파적인 것이지 필수적인 요건은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이 카드를 많이 뽑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뭔가 그런 점에 이 상대방이 끌려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있을 연애적 사건은 여러분들이 고르는 것도 있거든요. 진짜 '에? 저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제가 골라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왠지 모르게 여러분이 고르는 느낌? 이 트라이앵글 카드도 그렇고 이건 성별 상관없이 그 카드 자체의 의미로만 보는 건데 뭔가 여러분이 골라. 여러분이 확실하게 표현하지 않아. 이 문장이 처음부터 맴돌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의 속마음 카드를 봐도 대놓고 여기 앵거 카드가 꽂혀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카드들을 봐도 나는 이렇게 좋은데 나는 2번이 너무 좋아. 2번이랑 사람이랑 있으면 너무 즐겁고 기뻐. 라고 하지만, 근데 2번 마음을 모르겠어. 근데 지금 제가 3번이라는 말실수를 3번이나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3번 카드도 끌리셨던 분들이 있다면 한번 체크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고르는 거기 때문에 연애적 사건이 이거뿐만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나는 2번이 너무 좋은데 2번은 나한테 마음을 표현을 안 해줘. 나만 기다리는 것 같아. 나만 2번이 뭐하고 사는지 보는 것 같아. 2번은 나한테 관심도 없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막 화가 났다가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을 다시 만나면 그냥 또 좋아서 헬레헬레 하는 느낌?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은 확실하거든요. 나는 2번이 좋아. 이건데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겠어서 약간 답답하고 화나기까지 하는 것 같거든요. 나는 2번이 좋은데 2번을 왜 나 안 좋아하는 거야? 나만큼 나를 좋아해주면 안 되나? 이렇게 뭔가 어깃장 부리는 것 같은 느낌도 약간 있지만 이 사람은 여러분이 밉다, 원망스럽다 라기보다는 이게 전부 다 약간 너무 사랑해서 나오는 투정처럼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아 뭐지? 어쨌든 이 사람이 여러분을 정말 많이 좋아한다. 이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매력도 자체가 굉장히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것의 그 기저에는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에 목매지 않거든요. 그게 진짜 너무나도 사람이 괜찮아 보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너무 많이 원하는 사람은 오히려 조금 더 여유 없어 보이고 뭔가 좀 더 초라해 보이고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사랑을 해보신 분이라면 내가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으면 내가 봐도 내 스스로가 되게 하찮아 보이고 막 그런 식으로 보이잖아요. 다른 사람들 봐도 나를 너무 죽어라 원하는 사람은 오히려 매력 없어 보이고 나한테 관심 없어 보이는 사람한테는 왠지 시선이 가고 그러듯이 여러분들은 그냥 뭐 연애하면 좋지. 근데 뭐 난 다른 게 더 중요하고 난 다른 거에 시간 쓰는 거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점이 비단 이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여러분이 고른다. 이 고른다는 말이 왜 이렇게 머리에 맴도는지 모르겠는데 골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뭔가 결핍이 안 느껴지거든요. 내가 뭔가 결핍이 있어야 누군가한테 빠져들고 누군가한테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굳이 내가 한 사람한테 정착을 해야 되나?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진짜 여러분에게 선택지가 많이 주어진 느낌이 들기 때문에 뭔가 그런 느낌? 근데 그러면서 내가 선택을 못 해가지고 마음이 막 복잡하거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은 여러분의 할 것도 열심히 하고 그냥 그렇게 지내면서 뭔가 되게 재밌어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데이팅 카드에서도 술잔을 들고 있고 퀸컵 카드에서도 이 잔을 들고 있는 퀸, 여왕의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뭔가 그렇듯이 여러분이 뭔가 그런 공적인 자리보다는 사적인 자리들 있잖아요. 만약에 회사나 학교 사람들이라고 해도 그 사람들을 회사나 학교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만났을 때 뭐 회식을 한다든지 모임을 한다든지 혹은 아예 회사나 일 이런 거랑 전혀 다르게 여러분들이 놀러 간 자리, 친구 만나는 자리, 모임 자리 이런 데에서 매력이 아주 많이 확산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그렇게 연애의 뜻은 크게 없지만 그래도 뭔가 요즘에 사람들 많이 만나고 싶어. 뭔가 집에 있기 답답해 라고 하신다면 무조건 바깥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나가서 여러분들이 막 끼를 부리고 하지 않아도 그냥 여러분들 그 본연의 모습 자체로도 그 사람들한테 많은 시선을 끌고 이목을 끌고 할 수 있겠다. 여러분이 원치 않아도 그렇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굳이 막 연애하려고 간 자리가 아닌데도 그렇게 붙는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이전 관계의 사람들보다는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더 매력적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막, 저는 아직 옛날 사람을 못 잊었는데요 라고 하신다면 뭔가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혹시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잊기 위해서라도 바깥에 많이 나가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 갑자기 5컵 카드가 왜 나왔나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 때문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붙을 그 많은 사람들, 많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한 명 이상의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속마음 카드들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역시나 별로 개의치 않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뭐 짝사랑을 하고 애달아 하고 하든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면서 괴로워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5컵 카드가 이 사건 카드에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사람의 속마음 카드는 아까 말씀드린 게 전부예요. 나는 2번이 좋은데 2번은 왜 나한테 관심이 없어. 근데 그래서 포기할까 하는데 포기는 또 안 돼. 그래서 나 미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너무 명확하게들 나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4 안즈 카드가 있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이 결핍이 없어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 약간 편안하게 대해주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우선적으로 약간 좀 편안하고 막 그렇게까지 막 쪼들리는 그런 느낌이 없기 때문에 누굴 만나도 여러분이 대화를 편안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여러분들이 굳이 나서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뭔가 이 상황 자체를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아도 그렇게 흘러갈 것이니까 누구를 만나는 것 자체를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은 천사님의 조언 카드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3번 카드. 왠지 3번 카드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드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제가 왜 매력적으로 보이게 되죠? 라는 의심이 들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뭔가 부족한 게 없어 보이고 절실한 게 없어 보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꿈이 없다, 무기력하다 이게 아닌데 뭔가 미련이 없어 보인다고 해야 되나? 뭔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점이 다른 사람들한테 굉장히 멋있어 보인다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되게 말수가 많거나 활동적인 느낌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있기만 해도 여러분의 그 존재 자체로도 뭔가 여러분이 착한 척을 한다 이게 아니라 진짜로 진심에서 뭔가 나오는 배려? 이런 점이 되게 매력적으로 보일 거라 하고 진짜 여러분은 척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괜찮은 척? 절실하지 않은 척? 사람들한테 관심 없는 척?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척이랄 게 없어요. 그냥 그 자체인데 그게 너무 자연스럽고 멋있어 보인다? 라는 점을 천사님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뭔가 여러분은 뭔가 인자한 느낌? 배려, 매너 있는 느낌? 뭔가 현인? 뭔가 이런 생각도 있고 여러분들은 뭔가 자기 자신을 믿어라? 그러니까 제 이야기 들었을 때 저 그렇게까지 뭐 완벽하거나 안정적인 사람 아닌데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제 카드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 되게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되게 그런 편이야. 겸손한 거는 좋고 그런 겸손함이 오히려 여러분의 매력을 높이는 건 맞지만 너무 많이 겸손해서 자기 자신을 평가절하를 하거나 자신감을 잃을 필요는 없다. 왜냐면 진짜로 괜찮고 진짜로 잘하고 있으니까. 너가 그렇게 쪼그라들어 있을 필요 없는데 뭔가 여러분이 쪼그라들어 있을 것 같진 않지만 뭔가 조금 더 내가 생각하기에는 과한데 싶을 정도로 자신감 있어도 된다. 내가 막 멋있는 척을 해라. 내가 막 사람들한테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어떠한 자리를 나갔을 때 나는 내세울 게 없는데 나는 별게 아닌데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뭔가 특히나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 때문에 아니야 나는 잘 모르겠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피하거나 숨지는 말아라 라고 단호하게 카드가 나왔고요. 여러분의 시대는 지금부터다 이런 카드도 나왔거든요. 이게 타워 카드인데 뭔가 확실한 사건이 한 번 있을 거래요. 아주 강력한 사건, 변화를 일으킬 만한 사건. 근데 이게 저는 사랑으로밖에 안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스프레드 자체가 오늘의 주제 자체가 연애적 사건이기도 하고 변화를 일으킬 만한 큰 사건. 사랑이겠죠? 여러분이 막 지금 당장 연애가 절실해 이런 건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와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이래서 사람들이 사랑을 하는구나 싶을 정도로 그런 일들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은 지금 하는 것처럼 주대 있게 자기 삶 열심히 살고 막 굳이 막 척하면서 살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하루하루 열심히 착실하게 살아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막 무리해서 일을 많이 하세요. 나 자신을 깎아가면서까지 내 체력을 외면하면서까지 열심히 사세요. 이건 아니지만 그냥 지금까지 해온 거 잘했으니까 그대로만 하면 된다. 어차피 사랑의 사건은 너가 그렇게 그냥 별 생각 없이 연애에 대해서 그렇게 엄청난 열망 없이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니까. 오히려 여러분이 별 생각 없는데 라고 할 때 갑자기 놀랄 정도로 나를 놀라게 할 정도의 사건이 사랑이 또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니까요. 뭐 여러분들 쪽에서 크게 노력하실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뭔가 근데 조언 카드가 왜 이렇게 좀 아쉬운 것 같지? 크리스탈 엔젤 카드 한 번만 더 뽑아볼게요. 왜 카드를 많이 뽑았는데 아쉬운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네. 여러분을 세상에 드러내라는 카드가 또 나왔네요. 진짜 그런 거에 소극적일 필요가 없다라는 걸로 느껴지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자리에 나가서 막 나서라 이건 아니지만 막 굳이 막 말수를 없애고 내가 막 숨어들어 있고 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보여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라는 카드도 나왔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그렇게 크게 뭔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스스로를 폄하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막 드러내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뭔가 그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는 난 그래도 아직 부족해. 나는 그래도 좀 이런 건 별로야. 이런 생각이 사람이다 보니까 당연히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그런 결점?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 결점보다 좋은 점이 훨씬 많은 사람이니까 그런 점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조금 더 적극적이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결국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카드가 양옆에 나왔거든요.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 한다.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불필요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낼 필요가 있다고 하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나한테 이상하게 자신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내가 생각하는 문제가 내가 나 자신을 보다 보니까 엄청 크게 보이는 것일 뿐이지 남들이 보기에는 그 사소한 결점보다는 뭐 다른 점이 더 부각되어서 보이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의 부족한 면, 나의 숨기고 싶은 면이 있다고 해도 다른 사람도 다 그런 거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막 스스로 자신 없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야 뭔가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느낌이 드는 걸 봐서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스스로도 인지를 못할 수도 있겠거든요. 저는 그렇게까지 자신 없는 부분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주 깊은 내면에는 이런 게 조금 가라앉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한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제가 준비한 리딩 여기까지입니다. 저를 조금 더 자주 뵙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멤버십 가입하셔서 디어님들로 함께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우리.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3번 카드 리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조만간 있을 연애적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상대방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뭔가 답답한 느낌? 근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상대방이 내가 책임질게 이런 식의 카드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이 킹의 카드, 왕의 카드랑 황제의 카드의 의미가 강하게 다가오고 포스드 카드도 2개나 나왔기 때문에 뭔가 제 느낌상 여러분들 쪽에서 약간 잘 결정을 안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확실하게 이렇다 할 마음을 표현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 이게 맞을까? 하면서 계속 뭔가 저항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이 사람이 싫은 건 아니거든요. 확실하게 여기 프린세스 컵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도 동하는데 아니야, 아닐걸? 별로? 사랑 아닐걸? 이런 식으로 하는 느낌이 있다. 근데 이 마음, 흔들리는 마음이 진짜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아닐걸? 하는 그런 마음이 방해물로 작용한다고 해요. 이 카드가 2개가 이렇게 겹쳐져서 나온 것도 그렇고 이 마음이 진짜긴 진짜라고 하거든요. 진짜 여러분이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진짜로 사랑을 느끼는 게 맞는데 아닐걸? 아닌데? 저 사람이 진짜가 맞을까? 이런 식으로 자꾸 꼬아서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입장에서도 이 사람도 뭔가 비슷한 시기에 마음을 느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쪽에서 아닌데? 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긋다 보니까 진짜 아닌가? 하면서 이 포스드 카드가 속마음 카드에서도 나온 게 아닐까 싶기는 해요. 근데 여기에 맨 처음에 나왔던 카드가 프렌드십 카드이기 때문에 약간은 친구가 막 야 너 하는 친구뿐만 아니라 그냥 동료, 아는 사이, 지인 이 정도고 뭔가 거기에서 여러분이 선을 확 긋는 느낌? 뭔가 이렇다 할 사이로 발전할 수는 없게끔 여러분이 철벽을 치는 느낌이 저한테는 아주 강하게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사람도 같이 덩달아서 고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 카드가 끝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자기가 총대를 메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뭐 마음을 표현한다든지 만나려고 한다든지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소드에 그쳤던 투 소드가 스타클의 2번 카드로 변하거든요. 마음이 약간 더 무거워져요. 여전히 갈팡질팡 하기는 하지만 완전히 거부, 저항의 의지를 표현하던 자세에서 약간 흔들리는 느낌? 이 사람 믿어보는 쪽으로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마음이 조금 더 울렁울렁해지고 어떡하지? 이젠 진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사귀는 게 아니잖아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아주 철옹성 같다가 이 사람의 확실한 무언가 표현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쪽으로 변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좋은 쪽으로 보려는 게 아니라 흐름 자체가 이 사람의 진실성에 뭔가 마음이 여러분이 동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약간 속도는 느릴 수는 있겠지만 서로의 마음을 확실하게 알아차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뭔가 이 사람이 다가오고 나서 여러분들도 완전히 철벽만 치다가 갑자기 그래도 조금은 이 사람에게 동조를 해준다던가 만나자고 하면 약간 아닌데라고 하다가도 그래 한번 만나볼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든지 해서 이 사람도 뭔가 좀 마음을 알긴 알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보다는 이 사람 쪽이 훨씬 적극적이에요. 여러분은 뭔가 행동을 한다는 느낌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이 행동을 안 해가지고 포기를 해버린다. 그래 너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마. 나도 너 떠나면 그만이거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가 힘들고 버겁고 무서울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철벽 치는데
문을 두드리는 게 너무 무섭죠. 당연히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 빌미라고 해야 되나? 그런 용건을 찾아내서 여러분에게 말을 붙여보고 자기 마음 표현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렇게 막 노력을 할 거거든요. 그 자세가 뭔가 애틋해 보이기도 하면서 얼마나 좋으면 저럴까 싶은 생각도 있고, 이 사람도 그렇거든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가만히만 있는 저 3번이 미울 법도 한데 밉지가 않아. 자꾸 좋아. 내가 그래서 힘들어도 내가 나아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친구로는 절대 못 있지. 지인으로도 절대 못 있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내가 확실한 한 건을 하면 되겠다. 내가 두려워도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말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말이라도 안 하면 나중에 너무 큰 후회를 할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이때 명확하게 표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시그널을 보낸다가 아니라 뭐 사람이라면 당연히 눈치챌 수 있을 법한 막 진짜 나 너 좋아 이렇게 대놓고 고백은 아니더라도 진짜로 눈치를 챌 수밖에 없는 어떠한 행동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 이후로 여러분의 마음도 많이 무거워진다고 하니까 약간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막 굳이 크게 여러분들이 노력할 건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간을 갖고 철벽을 치는 것도 나빠 보이지가 않는 게, 이 시간을 통해서 뭔가 걸러질 사람들이 걸러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 굳이 막 섣부르게 빨리 결정할 필요는 없다. 이 사람이 뭐 힘들고 애달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철벽을 쳤는데도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사랑이겠죠? 그래가지고 이 마음을 막 사람의 마음을 이용해라. 사람의 막 간보면서 피말리게 해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아직은 내가 좀 누구를 만날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뭐 사람을 만나는 거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친구 자리, 지인 자리 나가는 건 할 수 있지만 사랑은 아직 이른 것 같아. 라고 하는데, 막 굳이 이 사람이 나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나도 이 사람 좋아해야겠다. 이렇게 막 그렇게 억지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포소드 카드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정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저항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상대방 분도 마음이 조금 더 견고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 대한 사랑이 조금 더 진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내 마음이 진짜구나, 이거 잠깐 부는 바람이 아니구나, 이런 걸 확신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막 누군가가 다가온다고 해서 성급하게 결정 내리실 필요는 절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사람이 여러분이 확신을 가질 때까지 기다려줄 것 같고, 노력을 이쪽에서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누군가를 물색하러 다닌다거나 그러실 필요는 딱히 없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은 요정님의 카드 뽑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고 뽑아주신 카드도 뭔가 상대 쪽에서 다 맞춰주는 그런 느낌의 카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상대방의 속마음 카드랑 너무 잘 어울리는 카드가 나온 것 같다라고 보여져요. 이 사람 쪽에서 여러분이 자기에 대한 확신, 그리고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정말 물심양면으로 노력할 것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바위, 여러분의 딱딱한 그런 벽 같은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생각 많이 해보시고 이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만큼은 마음을 열어봐 주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귀여운 카드가 나왔죠? 여기서도 성별을 생각하지 마시고 보시면, 한 사람이 이렇게 다가와서 가만히 앉아있는 누군가 여자아이한테 다가와가지고 너 어떻게 지금 뭐 이렇게 뭔가 말을 걸고 있는 것 같죠? 근데 막 되게 즐거워 보이고 따뜻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을 하면은 뭔가 내가 옛날 경험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사랑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어져 있을 수도 있겠고 뭔가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다를 것이다 라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속마음 카드도 그렇고 여러분이 보고 뽑아주신 카드, 이 요정님의 카드도 그렇고 되게 상대방 쪽에서 되게 많이 맞춰줄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막 이 사람이 연상이다 이건 아니지만 뭔가 여러분을 조급하게 할 것 같지도 않아요. 이 사람이 마음을 표현하지만
너 나랑 무조건 사귀어야 돼. 빨리 결정해. 이러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데 넌 어떻게 생각해? 너가 생각하기에 괜찮은 것 같으면 언제라도 연락 줘. 이런 식으로 되게 젠틀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남자든 여자든 할 거 없이 되게 어른 같은 느낌? 상대가?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이런 얼음장 같은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이 카드가 나오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제가 이 카드들 설명할 때 뭔가 조급할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뭔가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서 스쳐가는 사람들도 꽤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중하게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는 괜찮아요. 그런 자리 나가는 거 너무 좋고, 이런 뭐 지인 소개 받는 거 괜찮은데 사랑을 결정하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왜냐하면 그 시간을 좀 가지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사람이 진짜 진국이기 때문에 그 전에 잔챙이들을 좀 잘 쳐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간봐라, 이건 진짜 전혀 아니지만, 이 진짜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약간 좀 애매한 사람들을 굳이 막 그래 좋다는데 내가 받아줘야지, 내가 뭐라고 저 사람을 거절해, 이런 생각은 진짜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오히려 이런 저항심을 가지고 철벽을 치는 게 잘하는 것이다 라고 보여지기까지 하네요. 그리고 이게 저는 다른 스프레드에서는 뭔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찾아라, 여러분의 능력을 키워라 라는 식으로 많이 해석을 했는데, 이 카드에서는 그 사람이 진짜 사랑이 맞는지 조금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걸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일관된 자세, 막 그렇게 철벽을 치고 완전 좀 속된 말로 싸가지 없이 행동해라 이건 아니지만, 내가 명확하게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약간 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조급하게 달려드는 사람? 좋은 사람 아니겠죠? 뭐 여러분에 대한 당장의 마음은 굉장히 크고 사랑의 감정이 커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배려하지 않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조금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막 내가 한번 거절을 해서 잠수 탔다가 너 요즘 뭐해? 이렇게 갑자기 등장하는 사람도 좋은 사람 아니겠죠? 그 사람도 뭔가 유리 멘탈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 사람, 진짜 진국인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뭔가 사랑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대하지 않지만 그냥 친구, 아는 사람 정도로는 곁에 계속 둘 텐데, 그때도 그냥 계속 여러분을 지켜본다거나 그 선을 넘지 않고 곁에 있다가 확실하게 내가 너를 계속 지켜봤는데 나는 너한테 좋은 감정이 있어, 이런 식으로 진지한 대화를 가지고 오고, 또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게끔 마음을 줄 사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잘 판별할 수 있는 해안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이 힘줄 필요는 없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이 다가와서 뭔가를 할 것이고, 여러분을 부담 주지도 않을 것이고, 여러분을 조급하게 하지도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은 약간 그런 허수들을 조금 걸러내시면서 여러분이 할 것을 열심히 하시고, 너무 성급하게 사랑을 결정하지 않는 것, 이것만 조심하신다면 상대방 쪽에서 열심히 또 천천히 진실된 마음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왠지 리딩이 좀 빨리 끝나기도 했는데 이 아미라 카드가 갑자기 눈에 들어오네요. 뭔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운명의 상대일 테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제가 왠지 입이 닳도록 좋은 말만 했는데, 제가 뭐 대본을 읽는 것도 아니고 그렇거든요. 진짜로 보여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말을 하는 건데, 솔직히 제가 말을 내뱉을 때 머리까지 생각이 가지도 않거든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좋은 이야기들만 했다는 거는 너무 이 사람이 확실하니까 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너무 너무 좋은 카드들만 나오는데 정말 말이 안 된다 싶을 정도로 이 사람은 정말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진짜 헐, 나한테 이런 사람이?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이 사람을 얻었을 때, 이 사람과 함께하게 됐을 때 진짜 사랑이 이런 거구나, 어차피 이렇게 될 거였구나, 내가 거절을 해도 이 사람은 날 떠나지 않네? 라는 확신이 생겨서 그동안 여러분이 사랑에 입었던
트라우마, 상처 이런 것들이 다 치유될 것 같기도 하고 너무나도 편안하다고 하거든요. 편안함, 집, 가족. 어떻게 보면 사랑, 결혼의 뜻이 없었던 여러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은 진짜 사람 자체가 너무 진국이고 진짜 또 다른 가족을 만나게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든든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과는 내가 가정을 꾸려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기둥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이 이 사람과 함께하면서 여러분 자체도 성장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2026년 연애운 카드에서 뭔가 이런 번호를 뽑은 적이 있거든요. 이런 리딩을. 그래가지고 뭔가 그걸 뽑은 사람들이 이 번호를 많이 뽑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여러분을 집안에만 가둬놓고 그렇게 뭐 내가 갖다 주는 돈으로 너는 일이나 열심히 해, 집안일이나 해 이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꿈도 이룰 수 있게끔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에 뭐 시기 질투를 느낀다거나 그런 쪼잔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정말 너무 좋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바닷카드에는 칠드런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뭔가 진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완전 어른스러운 사람이라서 약간 좀 딱딱하고 재미없으려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 사람과 뭐 대화를 할 때나 이럴 때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유치해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순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서로가 진정한 사랑을 나눌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보여지고 여기 패밀리 홈 칠드런 카드이기 때문에 진짜 결혼 계획, 출산 계획, 아이 계획 이런 거 아예 없었다고 해도 이 사람과는 뭔가 그런 걸 꿈꿀 수도 있겠다. 라는 것까지 저는 보여집니다. 그건 뭐 나중 얘기지만 그런 생각을 진짜 불현듯 할 수밖에 없게끔 하는 이 사람의 안정감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느껴지고요. 어쨌든 제가 준비한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를 조금 더 자주 만나 뵙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멤버십 가입하셔서 디어님들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우리.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4번 카드 리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만간 있을 여러분의 연애적 사건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사건 속에 있는 상대방분의 속마음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뭔가 이 카드를 뽑을 때 되게 나도 뽑아줘, 나를 뽑아줘 이런 식으로 카드들이 되게 많이 보였어요. 많이 뽑혔죠? 그러기도 하고 뭔가 되게 마음이 하나로 정리되는 느낌이 아니라 되게 주의력이 분산되는 느낌도 있고 되게 막 시끌시끌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의 연애적 사건의 분위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처음부터 말씀을 드려보자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사랑을 느끼거든요. 누군가한테 사랑을 느끼는데 이미 그런 찌릿함을 느끼신 상대가 있으신 분들도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왜냐면 처음부터 러버스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처음 보는 사람이다라기보다는 이미 조금 그래도 말은 섞어본 사이? 완전 초면은 아닌 것 같아요. 친구라든지 지인이라든지 그런 식의 관계인데 내가 느끼는 게 사랑이 맞는 것 같아. 하지만 이거를 내가 표현하면 좀 이상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나만 좋아하는 거면 어떡해? 저 사람이 날 친구나 지인, 동료로 생각하는데 내가 그 선을 넘어버리면 어떡하지? 하면서 약간 막 아리송까리송? 뭔가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하는 느낌? 근데 그러다가도 만나면 그냥 질러버릴까? 그냥 표현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뭐 세상이 갈라지기라도 하겠어? 하면서 다가갈까? 하다가도 아니야. 근데 내가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이런 친구적인 관계도 이어나갈 수 없으면 어떡해? 그럼 나 진짜 바보 되는 거잖아. 난 그렇게 이 사람을 잃고 싶지 않은데 하면서 뭔가 생각이 굉장히 많은 느낌? 감정도 되게 롤러코스터 타는 느낌이고 이 사건에 대한 카드 자체도 뭔가 조금 정신이 없다, 오락가락 한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꽉 붙들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뭔가 좀 삽질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무리 삽질을 해도 내가 너를 놓지는 못하겠어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고
그렇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고 뽑아주신 카드는 펜타클 기사 카드도 나온 걸 보면 아마 상대방 쪽에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표현을 할 거예요. 특히나 둘 다 굉장히 젠틀하고 로맨틱한 카드들이기 때문에 속도는 조금은 느릴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삽질을 하는 시간을 가지게끔 속도는 조금 느리게 올지 몰라도 어쨌든 확실하게 오거든요. 확실히 나 너 좋아. 너 빨리 나 선택해. 나랑 사겨. 이렇게는 아니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좀 다잡을 수 있게끔 하는 말을 가지고 그런 신호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한번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정착을 딱 하거든요. 근데 이 중간에 데스 카드랑 A컵 카드, 이 파이브 소드 카드가 뭔지 약간 궁금하네요. 한번 다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사람 쪽에서 확실하게 다가오거든요. 왜냐면 이 트루잼 카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만 이런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느껴요. 확실하게 뭔가를 느껴서 이 사람이 용기 내서 다가와가지고 그래 우리 한번 만나보자 라고 하는데 바로 뭔가 의견이 조합되지 않는 느낌? 그러니까 이렇게 지인으로 지낼 때랑 막상 이렇게 완전히 가까워졌을 때랑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막 장기 연애를 해도 결혼 앞두고 동거하다 보면 정말 많이 싸우는 그런 커플들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네. 우리가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더 가까워지니까 이렇게 좁혀지지 않는 간극이 있구나. 나 못하겠어 하면서 이렇게 빠그작 하면서 잠깐은 멀어졌다가 다시금 이 불사조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금 붙고 마지막 카드가 세븐 펜타클 카드이기 때문에 둘이서 완전히 갈라선다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약간 서로에 대한 환상이 한번 깨지는 순간이 있나 봐요. 근데 이건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커플들 많이 겪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된다. 일단 확실한 거는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이 여러분이 뭔가 감정을 느끼고 있는 그 찌릿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그 사람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다가온다. 그래서 둘이 결합된다까지는 정말 확실하지만 뭔가 그 이후에 다툼이 있는데 그거를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느낌이 있다. 근데 왠지 모르게 이 사람보다는 여러분이 불안도가 조금 높아서 그렇게 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여러분을 탓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라든지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아주 확실하게 꽉 꼬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의 속마음을 보면 되게 잘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되게 진지해요. 이 사람이 다가오긴 하지만 이 컵 기사 카드, 펜타클 기사 카드 모두 절대로 막 욱하는 마음에 급하게 결정하는 그런 느낌도 아니고 속도는 느려도 되게 진중하고 그런 카드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도 고민 되게 많이 한다는 카드가 있음과 동시에 여러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긴다는 카드도 나왔어요. 그리고 이 관계를 잘 해나가고 싶은 욕심도 충분히 있고 행동력으로 보여줄 의지도 있고 여러분들과 뭔가 합을 맞춰나가고 싶다는 마음이 굉장히 크지만 역시나 마지막 카드에 이 파이브 소드 카드가 나오면서 안 되나 보다. 내가 노력을 해도 안 되는구나 하면서 뭔가 실망을 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약간 불안한 거를 조금 내려놓으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둘 사이에 엄청난 뭐 외부적인 방해 요소가 있다거나 그런 거 아니고 둘이서 막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절대로 합의를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 이것도 아니고 그냥 같은 문제로 계속 다투다가 그 균열이 커져서 결국은 깨져버리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감정 카드에서도 보이다시피 굉장히 막 노력을 많이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난 일단 이 사랑에 자신감이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 해결 방안을 만들어 나가보고 싶어.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다가올 때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을 조금 젠틀하게 진지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어떻게 해서든지 고안을 해내서 믿음직스럽게 다가갈 거라고 막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할 것이고 이렇게 문제 상황이 반복될 때도 되게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얘를 어떻게 하면 내가 안심시킬 수 있을까? 이런 식의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내가 되게 마음을 편하게 먹어보려고 노력도 하고 얘가 아무리 불안해해도 내가 안 흔들리면 되잖아. 내가 이 중심을 딱 잡고 있으면 우리 관계는 깨지지 않을 수 있어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도 사람이다 보니까 같은 문제로 계속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 자신감도 잃고 신뢰도 잃고 할 수밖에 없겠죠. 아무리 사랑이 위대해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 지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도 뭔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끝내버리는 느낌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왜 그런 불안을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걸 조금 내려놔도 괜찮다. 이유는 정말 다양하겠죠. 지난 사랑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 사람도 그럴 것 같아가지고 두려워서 그런 거 이해해요. 그리고 여러분을 탓하려는 것도 전혀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잘못했다는 건 아니지만 뭔가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면 그거에 있어서 감정적으로 대처를 한다기보다는 조금 한 발자국 멀어져서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렇게 완전히 빠그작하는 순간은 없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끝에 카드가 어쨌든 세븐 펜타클 카드이기 때문에 다음을 기약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아무리 이렇게 싸워도 미련이 남았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싸워서 갈라서더라도 미련이 남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 전에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과 의견 조율을 해가지고 문제를 상황을 바꿔나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일단 나중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거든요. 일단 둘이서 뭔가 결합이 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이건 좀 나중에 생각을 하면 되고 이러한 부분은 이 사람과 결합되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도 늦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이 리딩을 다시 들어봐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기억에 남으신다면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뭔가 나 이 사람이랑 사귀게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뭔가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 때문에 이 사람을 못 믿겠고 그렇게 되는 순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비단 이렇게 만난 이유뿐만 아니라 이 사람과 결합되기 전에도 되게 막 좀 의심하게 되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 걸 좀 내려놔도 괜찮다. 심리적 저항감을 내려놔도 괜찮다라는 이야기가 보여지고 여러분들은 천사님의 조언 카드 뽑아보도록 할게요. 진짜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을 탓하는 게 아니라는 점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탓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너무 불안해가지고 사람을 못 믿어서 이렇게 지치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뭔가 여러분이 왠지 모르게 자신감이 없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 괜찮은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렇게 된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닌 것 같아 못 믿겠어 이렇게 된 데에는 확실하게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막 내가 잘못했나?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역시 난 이래서 사랑을 할 수 없는 거야. 난 남들한테 피해만 줄 수밖에 나는 남들 믿지도 못하고 서로 상처만 주고 결국은 혼자가 되겠지?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에게는 축하받을 만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컵3 카드가 나오면서 뭔가 여러분을 안심시켜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을 믿어봐도 괜찮아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 러버스 카드도 그렇고 트루잼 카드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게 될 그 뭔가 지인이나 동료 아는 사람에서 발전될 누군가가 진심을 가지고 조금 조심스럽게나마 다가온다면 그 사람을 믿고 가봐도 괜찮다. 그 사람을 막 필요 이상으로 의심하거나 그렇지 않아도 괜찮다. 그 사람만큼은 괜찮다 라고 나오고 월드 카드도 나왔네요. 그러니까 뭔가 이 천사님의 조언 카드가 나 괜찮아. 이 사랑 즐겨봐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안심을 많이 시켜주는 느낌? 그러니까 이 카드를 집어들고 나서부터 왠지 여러분이 되게 주눅 들어있는 느낌? 제 말마저도 너무 아프게 느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까 카드를 섞으면서 말씀드린 건데 진짜 이젠 괜찮다. 이제는 괜찮으니까 이 사람은 그 사람과 다를 거야. 전에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던 그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그 상황 속에 있던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상처 주고 말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 그러지 않아도 괜찮다. 여러분은 여기 조이풀이라는 키워드가 2개가 나왔다는 거 보면은 그냥 좀 가볍게 즐겨봐도 괜찮은데 너무 막 걱정하면서 이 순간을
즐기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쉬울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있을 일들은 너무 즐거운 일들이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지레짐작하지 말라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트렝스 카드가 나온 걸 봐서는 작아질 필요가 없다. 괜찮다. 라고 저한테는 느껴져요. 여러분이 중심을 꽉 잡고 내가 나쁜 생각이 들 것 같으면 아니야. 좋은 것만 생각하자. 이런 게 도움이 되는 시기가 있거든요. 이게 과해지면 꽃밭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그게 조금은 과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은 한 이 정도고 긍정적인 생각이 이 정도기 때문에 내가 조금 꽃밭적인 사고를 해도 한 이렇게 이 정도의 크기로 밸런스가 오히려 맞춰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냥 너무 많은 것을 고민하고 신중하려고 하고 한다기보다는 조금 가볍게 해봐도 괜찮다. 조금 내가 철없나 싶을 정도로 긍정적인 생각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게 오히려 필요하다고 하고요. 내가 뭔가 근거 없는 자신감이 막 솟구쳐 올라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평소에 안 하던 스타일이 있고 싶고 평소에 안 하던 행동, 말을 하고 싶다라고 해도 그게 막 남한테 엄청나게 큰 피해를 주는 게 아닌 이상 그냥 해봐도 괜찮다라고 저는 느껴지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두려운 것보다는 두려움, 공포, 실패보다는 즐거움이 더 크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스스로에게 관대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준비한 리딩 여기까지고요. 저를 조금 더 자주 뵙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채널 멤버십 가입하셔서 디어님들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우리. 안녕.